2016년에 비트코인 500달러였을 때 100만 원어치만 샀으면 지금 1억이 넘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봤을 텐데요. 그때 알았으면 무조건 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도 비트코인 아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문제는 알면서도 안 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 보이고 내일도 비싸 보일 테니까요. 오늘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크립토와 커런시가 합쳐진 건데요. 크립토는 숨기다라는 뜻이고 커런시는 화폐라는 뜻입니다. 암호 기술로 보호되는 디지털 화폐라는 의미인 거죠. 비트코인 동전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그냥 상징물이고요. 진짜 암호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만 존재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내고 받고 물건 사는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돈과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돈을 보내려면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중간에 아무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은행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이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는데요. 일본식 이름이라서 일본인 남성 사진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누구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장부를 나눠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그 내용이 장부에 기록되는데 한번 기록된 건 절대 지우거나 바꿀 수 없거든요. 누군가 자기 장부만 조작하면 다른 수천 개의 장부와 내용이 달라지니까 바로 들통나는 구조입니다. 장부의 한 페이지가 블록이고 페이지들이 시간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이 그 거래가 정상인지 검증하는데요.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검증하는 겁니다. 이걸 성공하면 새로운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여러 대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더 많은 코인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여기서 신기한 부분은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 낸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2016년에 사서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매일 시세 확인하고 오르면 팔까 말까 고민하고 내리면 손절할까 걱정하고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컴퓨터 꺼놓고 8년 동안 깔먹고 살다가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60배가 되어 있던 겁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온갖 분석하고 타이밍 재고해도 이 수익률 못 내거든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게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물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4,500만 원에 샀다가 연말에 1,600만 원으로 떨어져서 65% 날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24년까지 버텼으면 7만 달러까지 올라서 오히려 수익이 났을 겁니다. 문제는 떨어질 때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투기와 언론 보도입니다. 2021년에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가 나왔을 때 가격이 6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반대로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을 때는 2만 9천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이 뉴스 보고 흥분해서 사거나 겁먹어서 파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을까요? 여기서 잠깐 돈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금이 무겁고 불편하니까 금을 보관하고 종이 증서를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971년에 미국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서 지금은 그냥 정부를 믿고 쓰는 종이 돈이 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해서 실제 결제에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1대1로 고정된 암호화폐를 만든 거거든요. 테더나 USDC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음 시대의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개에서 금으로, 금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을 정리하면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말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들이고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지갑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보관하는 건데요. 암호화폐 자체는 블록체인에 있고 지갑에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들어있습니다. 공개키는 계좌번호처럼 남에게 알려줘도 되는 거고 개인키는 비밀번호처럼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지갑에는 핫월렛과 콜드월렛이 있는데요.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서 편하지만 해킹 위험이 있고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서 안전하지만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제임스 하웨스라는 사람은 8,000 비트코인이 든 개인키가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전 여자친구가 실수로 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고 있거든요.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이 쓰레기 더미 어딘가에 묻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을 보면 탈중앙화라서 정부나 은행이 가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요. 은행 계좌 없이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전 세계 어디로든 낮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고요.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되는 편이죠.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지코인이 3개월 만에 600% 오른 적도 있거든요.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같은 해에 부자가 됐다가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부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정도입니다. 사기도 심각한데 가짜 사이트로 투자금 받아서 출금 막거나 코인 송금을 유도해서 가로채는 수법이 많거든요. 한번 보낸 암호화폐는 은행처럼 취소나 환불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희소성 때문에 디지털 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됐으니까 대중화가 가속화라는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요. 에너지 소비 문제나 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영상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남들이 번다고 따라 들어가는 건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직접 공부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넣어야 하거든요.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암호화폐를 투자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만약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그때는 정말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시각을 나누는 게 가장 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